파트 5입니다. 농지 경매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145페이지 보시면은 농지 경매 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수 경매를 강의를 했는데 농지는 특수 물건이에요. 특수 경매다 그러면 지분 경매나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것이 이제 특수 경매에 들어가는데 그 내가 특수 경매를 강의한다든지 누구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특수 경매와 일반 경매가 뭐의 차이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간단합니다. 일반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맡길 수 있는 물건이면 일반 경매입니다. 특수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팔아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야? 특수경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3분의 1을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3분의 1 낙찰을 받은 것 같고 공인중개사한테 아파트 3분의 1 내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인중개사 네 팔아드릴게 그래요? 팔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놔야지 공인중개사가 팔 수 있을 때는 그게 뭐야? 특수경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추천 물건 중에서 지분도 많이 있지만은 지분 말고도 건물 매각 제외도 있거든요. 그럼 건물 매각 제외 땅만 낙찰 받았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이 땅만 팔아주십시오. 그럼 그 공인중개사 팔아준다 그래요. 즉 특수경매라는 것은 내가 낙찰 받은 걸 가지고 뭔가를 손질해서 공인중개사가 팔아줄 수 있게끔 다듬어서 넘겨주는 물건은 특수물건. 내가 다듬지 않고 낙찰 받은 물건 그대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물건인데 농지 자체가 특수물건이에요. 자, 우리 이선생님은 저하고 한 10년 전서부터 강의 들으셨으니까 제일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농지를 투자하는 거는 이런 거를 투자합니다. 농지가 한 번이나 두 번 떨어졌을 때는 농지가 괜찮은데 두 번 떨어졌을 때는 대부분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준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농지증이 겁나다 보니까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자한테 가서 또는 전화로 물어봅니다. 이거를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농지증 해줍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거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 얘기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당진에 농지 지목이 전이 하나 나왔는데 봤더니 무허가 건물이 거기 하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목이 전이고 조건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제출하는 조건이에요. 한 번 떨어졌고 또 한 번 떨어졌는데 이거를 농지 취득을 해줄까 안 해줄까 하고 물어보고 추천할까 말까 하고 생각하다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당진의 그 면 담당자한테 가서 그 경매 물건을 내놓고 여기에 지목이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집이 이렇게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됐는데 옛날 집입니다. 이건 농지증 해줍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거 옛날 집인 것 같은데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찍어보고 항공사진에 73년도 이전에 이 집이 있었다 그러면 농지증을 반려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천을 안 했습니다. 하는데 다른 거 가서 있으면 농지? 이거 농지 안 됩니다.
안 해준다고 하면 추천입니다. 왜? 자, 보죠. 내가 가서 물어봤는데 그 담당자가 당신이 가서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이 집에 있으면 농지증 해주겠습니다 했죠. 그 담당자가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줘서 다른 사람한테 다 알려줬어. 다 알려줬죠.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에 항공사진이 집값면 이전에 집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나는 가서 봤더니 항공사진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얘기했더니 아 이거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 이 불법권 증명도 어떻게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나한테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게끔 해서 나만 들어가서 내가 농지증 받을 수 있으면 돈이 되는. 농지를 투자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뭐 농지를 개발해서 팔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봤자 본 적이 없어요. 뭘 해서 판다고요? 담당자가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면 추천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농지증을 받아가지고 자연한테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농지 그 자체가 살려면은 농지는 살 때부터 보유할 때까지 아까 농사 안 지면 안 된다 그랬죠. 살 때부터 보유할 때부터 또 다시 팔아야 되죠. 그때까지 전부 다 법의 조촉을 받기 때문에 농지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농지를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는 그 농지 자체가 특수물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LH 사건이 나가지고 농지법이 또 바뀌었죠. 농지법이 바뀐 걸 우리가 이번에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시행하는 걸로 농지법이 바뀐 겁니다. 22년 8월 18일이면 지금 얼마 됐죠? 6개월 됐나요? 6개월 전에 바뀐 겁니다. 지목이 전답 과선이나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선이라도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됐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전답 과선은 농지법 적용받는 농지가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제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지목이 전답 과선이나 농사를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작용했던 농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영농여건 분리 농지를 한 경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농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농지는 내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974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농지증 없이도 미발급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지능 변경하지 않은 경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농지, 지구 단위 계획 농지, 농지 전용을 시행 중인 농지, 영농여건 불농지인 농지증을 계획서 없이 영농 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농지 민원 사례집 이렇게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갖고 농지 민원 사례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 날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LH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바뀐 것만 제가 따로 채취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이 발급은 여기 1번, 요 8조의 1번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뭐냐면 3번입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없던 것이.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농지위원회,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농지 담당자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담당자가 결정하는 농지가 있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농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담당자가 그냥 결정해서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 농지가 있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농지증을 해줄 때 심의를 해야지 되는 농지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것이 뭐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이 뭐야? 새로 생긴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 농지법이 44조가 2009년도 5월 27일 날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농지위원회 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2009년 이전까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었어요. 그런데 44조 2009년 5월 27일 날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농지위원회에서 뭘 했었냐면 예전에 농지는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이 뭐야? 협의가 있고 허가가 있다 그랬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다 그랬죠. 허가, 신고. 근데 허가는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협의가 뭐예요? 협의라는 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 그 농지 주변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운데 어떤 땅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안 짓는 땅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그 농사를 안 짓는 그 땅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는 게 협의라는 거예요. 협의.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에서 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협의를 소위원회에서 하지를 않고 공무원이 하는 걸로 소위원회를 삭제를 없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위원들이 협의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돈을 뜯어서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시골에 살 때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경운기 몰고 이장이 이렇게 오다가 날 보더니 차를 세우라고 손을 흔들더라고. 차 세웠어요.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이랬더니 이사장 그 말이야 그 이사장 친구 한 달 전에 저게 농지 전용 허가 신청했지 집 짓는다고. 예. 그거 엊그저께 협의회에 가서 도장 찍고 왔어. 아마 며칠 있으면 협의 다 될 거야.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긴데 이 사장 친구라니까 내가 얘기해도 되겠지만은 이 사장 친구라니까 나 대신 이 사장이 대신 얘기 좀 해줘. 무슨 얘긴데요? 무슨 얘기는 무슨 얘기야? 농지 전용 허가 받으면은 반드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발전 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50만 원이고 외지 사람은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장 가서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200만 원 갖고 우리 집에 좀 갖고 오라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009년도에 소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 못 받겠고 공무원들이 협의한 걸 직접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LH 사건이 나고 농지위원회 심의가 하고 농지증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죽을 맛이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야 이번에 농지위원회를 다시 살려서 없앴던 삭제했던 걸 다시
농지위원회 설치해갖고 정말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살려갖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 하는 거하고 심사를 담당 공무원이 하지 않고 누가 해? 심의위원으로 넘긴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농지위원이 뭘 하느냐 이거예요. 뭘?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 취득 자격증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목적의 추인사항에 관한 사항, 농지 소유득에 관한 조사 참여, 농지를 소유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고 소유한 사람 누군지 조사하는 거,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해 농지수술 불량을 정하는 사항 해갖고 농지위원들이 이런 거를 뭐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농지위원회 기능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법이 몇 개, 49조 농지대장의 특성과 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지원부가 있었거든요. 농지원부는 누구냐면 농지 주인은 설수냐 종일이냐 정실이냐 누구냐고 그래? 그 농지의 주인을 적어놓고 주인이 뭐 무슨 농사를 짓대 오늘은 주인이 오늘은 배추를 심고 내년에는 무를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농지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 누구다? 농지원부.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주인은 누군데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다. 농사를 누가 짓는다는 걸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뭘 집어넣은? 임대차 정보가 들어갑니다. 임대차 정보. 다시 말하면 소유한 사람과 농사 짓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에서는 임대차 정보가 안 들어갔는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만들면서 소유하는 사람과 농사 짓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지게끔 된 게 이번에 농지법에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위원이 없었던 농지위원이 새로 생겼고 농지대장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 겁니다. 자, 49조 농지 이용 정보 등의 변경.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농지 대장에 농지 주인은 그대로 있고 임대인이 바뀌게끔 된 바로 즉시 농지 대장에 바뀌었다고 뭐야?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얘기. 농지 대장을 만드는 것이 그겁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만든 농지원부가 뭘로 바뀌었다?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언제든지 농지대장을 열람을 해서 누가 농사를 짓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지 않고 농지위원들이 다 가서 농사 짓는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농지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농사를 질 때는 자격증명 농지를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4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농지위원회 심의하는 것 중에 그 농지증을 신청한 사람의 그 그러니까 그 인접 시군이나 그 동네에 사는 경우에는 자기네가 있는데 다른 거리는 소유위원회 심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건 맞나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농지 그 위원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농지위원을 만들어 놓고 농지위원이 심의를 하는 농지증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농지가 있고 심의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농지가 있는 걸로
구분해냈는데 그 구분한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뭐야?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 발표한 걸 제가 뭐야? 여러분들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거 교재가 없습니다.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요 근래에 박힌 법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만들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들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계획서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서식도 신설하였다.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 취득 자금 조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이런 조항을 넣도록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이런 조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사 또는 주말체험 영농자와 함께 제출하는 증명 서류. 다시 말하면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이게 뭐야?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표준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정관이나 최근 5년간 표준 손익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개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있어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할 때 이런 거를 제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농 계획서를 써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만 보고해 줬는데 이제는 모두 해야 돼? 재직증명서도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공유, 같이 낙찰을 같이 살 수도 있죠. 같이 살 때 누가 어느 쪽에 농사를 짓겠다는 것도 분리해서 두면 어떤다? 같이 집어넣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 씨하고 나하고 같이 어떤다? 농지를 산다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둘이 같이 신다고 한다면 두 면에다가 그려서 이쪽에는 우리 이종일 씨가 농사를 짓고 이쪽에는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그 계획서까지 두 면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도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직업, 내가 어디서 살고 있다. 주민등록 초본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하게끔 해줬다 했는데 이것이 경매에 가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고 경매가 아닌 경우에는 원상복구 후에 하게끔 됩니다. 넷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농지가 있고 심의를 안 하는 농지가 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농지를 지금 구체화한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심의를 한다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제일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는 무조건 심의를 합니다. 농업법인이 사면은 무조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농지를 사면 무조건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농지를 사면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필지를 농지를
3명 이상이 사면은 무조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5번째,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농지를 사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심의에서 심의 기간은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로 해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은 먼저 가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결정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늦춰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되나 고 갔는데 지금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늦춰주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게끔. 예전에 노출을 하려면은 소송을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지금 이거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니까 14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하게끔 일주일 다시 일선 그 농지 담당자들이 연장을 해주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5개는 무조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5개가 아닌 것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일 씨가 어떤 농지를 사서 농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옆에 농지를 또 샀다 그러면 심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농지 샀어.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농지를 사더라도 처음 샀으면 심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여주에 사는 사람이 이천에 농지를 사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이 사면 무조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농지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4번째입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사후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5년까지를 농지를 산 사람에게 추적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지가 5년이 안 되는 사람은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농지를 추적해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이 농지를 샀을 때는 5년 동안 추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농지를 공유로 같이 샀을 때는 5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나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샀을 때는 5년 동안에 농사를 계획대로 짓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6번째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샀을 때는 5년 동안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사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농지를 샀으면 그 5년 동안은 또 추적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전에 산 것도 다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5년 동안은 그전에 산 것도. 5년 동안은 무조건 새로 샀으면은 5년 동안은 무조건 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아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서 관리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이번에 농지법에서 바뀐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 얼마 전에인가 뭔가 말을 봤더니 난 정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쌀이 남아 돌아가서 남는 쌀을 국가에서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신문에.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줬는데도 몇 년 동안에 쓸 데가 없어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돈이 또 뭐 들어간대. 남아가는 쌀에다가 억지로 사줘야 되고, 그것도 돈 들여서 또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면 이렇게 엄하게 또 관리를 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의 정책이 농지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라 하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논농사는 아주 편하네요. 모내기 심는 거, 이양기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내기 심는 사람한테다가 모내는 거 사가지고 이양기 가서 심어달라고 하면 대여섯 명 와서 하루 다 심고 가요. 내비로 뒀다가 추수할 때 그 왜 추수하는 기계 있죠? 기계가 와가지고 추수해달라고 붙잡으면 내가 시간이 언제 안 되고 언제 가서 해드릴게 그러면 뭐 또 하면 돼. 그러니까 나 저기 뭐 한 개도 힘 안 들고 기계가 논농산 기계가 다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동네에 저기 뭐야 그 옛날에 살던 동네가 도마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도마도가 팔으려고 할 때는 빨간 게 아니라 빨갛게 씨앗이 되려면 따서 팔으면은 팔 때쯤 되면 빨갛게 익어요. 근데 그 도마도 밭에 가서 실질적으로 빨갛게 익은 거를 사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먹으면 도마도가 엄청나게 맛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도마도 이제 비닐하우스 가서 그 아시는 분한테 도마도를 좀그 바로 먹을 거 좀 팔으라 그러면 이렇게 따서 주면 내가 그걸 사갖고 와서 내가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줬었어요. 먹어보라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이 되게 맛있다고 좋다고 그래. 하루는 갔더니 이사 왔어? 내가 바빠서 못 떠났는데 그냥 지금 저기서 따가지고 가. 한 30분 따서 봤더니 옷에 그냥 전부 다 젖어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서 30분 따고서 집에 가서 다시 갈아입고 샤워 다시 하고 나왔다니까. 논농사 짓는 건 하나도 힘이 안 드는데 밭농사 짓는 건 엄청나게 힘들더라. 그렇게. 하여튼 보면 이런 농사를 짓는 것들 전부 다 뭐야? 관리는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홍천에 농지를 샀거든요. 근데 농지를 안 사면 농사를 안 지면 되니까 그 농사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콩인가를 뭐 심어놨대. 근데 자기가 바빠가지고 풀매기를 못했대. 그때 농지위원이 나와 조사를 언제 나온다 그래서 같이 갔대. 그래서 갔더니 자 이렇게 있는데 그 농지 이렇게 그 농지위원이 가서 조사를 하더니 이게 농사를 지은 겁니까 만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는 거야. 농사 지었다 했더니 무슨 농사를 지었냐고 풀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풀을 지켜보라고 콩이 있을 거라고. 봤더니 진짜로 그 봤더니 네? 풀 옆에 콩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샀으니까 풀 베는 건 안 하고 그냥 콩을 심어놓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담장에 이렇게 보더니 뭐 풀은 매지는 않았어도 농사 지은 거는 지었네요 하고 농업교육체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사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전 경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역할. 여기 보면 시간과의 전쟁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농취증은 7일 이내잖아요. 그럼 7일 이내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빼면 다 떼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화요일날 낙찰을 받았으면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 판사님의 올라가서 화가 날 것이냐 불화가 날 것이냐가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되다 보니까 꼭 사실은 닷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죠. 공매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공매는 낙찰을 받으면 내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발급받지 못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는 뿐이에요. 내 거는 내 거예요. 경매에서는 일주일 이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발급받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농지증을 신청하고 농지증을 받아다가 갖다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생겨가지고 14일 동안이다 보니까 농지 심의를 할 때는 심의하기 때문에 늦춰집자고 연장 신청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농지 민원 사례집 이렇게 됐는데 불법 전쟁 농지를 복구하기 이전에 농지 발급 신청의 농지의 복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며 복구 계획서를 원산 복구를 하여며 농지 소유자에게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가 있다.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민원 사례지를 지목이 전월에 있는 소리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 저장을 받지 않냐고 용도를 격전히 다니는 재벌이 어려운 상태로 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73년 언제? 1월 1일 이전부터 농업 경영 외 용도로 쓰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보십시오. 요겁니다. 1988년 10월 말 이전 농사 및 생계지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88년 10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가 만들어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지은 것이 88년 10월 말 이전에 지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이 농지 민원 사례집에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가 법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부 그 뭐냐면 지침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걸로 보고 법규에는 이런 것을 해준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근데 농지 민원 사례집에만 이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어가서 거기 홈페이지에서 제목을 농지 민원 사례집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2012년도 뭐 16년도 해갖고 한 농지 민원 사례집이 3개가 나오는데 요 근래 나온 게 2016년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농지 민원 사례집에 보면 농림축산식품에서 만든 농지 민원에 대한 사례집을 쭉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18페이지 농지 사례집에 나와 있는 것이 요것이 나와 있거든요. 참 여기 귀한 자료에 보면 근데 보면 농지 이렇게 갖고 여기 보면 농지 업무 편람 여기에 보면 요런 것이 내부 문서로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특히 일부 분께서 묘지를 제한 나머지를 정리해서 일큰 지장이 없다면은 농지가 넓은데 농지의 일부 그냥 산소가 한두 개밖에 없어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러한 곳에 산소가 있고 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묘지가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 농지가 아닌 부분 분할한 후 지목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이 아니 그러니까 산소가 옛날부터 써 있다는 것을 되게끔 되면 신청을 하면은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면 지목을 농지가 있는 것은 지목을 그냥 묘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럼 바꾸게끔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기는 그 농지법상 농지를 적용하지 않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농지가 나오는데 농지의 가운데 보면 내가 반듯하게 잘라져 갖고 그 묘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산소가 농지 안에 가운데 있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갖고 그거는 산소가 있는 것 갖고 문제가 안 돼요. 왜? 제주도에서는 산소가 있으면 전부 다 뭐야? 분할해서 산소 저기 뭐그 농지 가운데 있어도 분할해서 묘지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묘지로 된 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우리는 보면 일반인의 농지에다가 묘로 바꾸지 않고 그냥 농지를 썼던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주고 추후에 농지증을 받아서 사고 난 다음에 그 산소가 있는 부분은 묘지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반려통지자의 법리적 효력 이렇게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에다가 필요하냐면은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978년도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다든가 무허가 건물이 또는 지목이 전답 과수 얘기를 한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관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는 건데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되는데 지목을 대지로 바꾸지 않은 것이지 불법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지목이 전답과서니까 농지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전에 해줄 수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려라는 것이. 반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74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거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반려합니다. 그러면 반려증을 내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받는 거나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둘을 다 하나는 농지증이 있어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고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뜻이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고 가정하십니다. 그러면은 경매법원에서 이 전답 과손을
경매로 집어넣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관서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이 농지를 경매로 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합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아까도 얘기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거는 농지 전용 협의가 됐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도 구입할 수가 있는 땅인데, 담당자가 잘못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게끔 되는데, 그때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으라면 발급받는 조건으로 경매를 해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게끔 되면은 우리가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 80 몇 조인가 보면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도시 지역에서 접도구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도시 지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필요가 없어도 농지를 해준다. 전혀 이렇게 따지면 등기 이전 해준다는 것이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지증 해달라고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집이 지어져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야. 근데 담당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조건 없이 이건 없어도 된다고 답변하면 경매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을 받게끔 되면 경매회에서 경매 조건이 농지증을 제출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농지증 제출 안 해도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매각 조건이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증 없이 거래를 됐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농지증을 했더니 여기 뭐야? 이러기 때문에 농지증을 못 해주겠다 이거야. 왜 못 해주냐, 이거 해줘야 되지 않냐 해갖고 농지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증이 없이 되는 건데 농지증을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의 신청을 했더니 그렇네, 농지증 없어도 되네 해놓고 낙찰 받은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낙찰 받은 거 전부 다 뭐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경매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경매는 공정해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이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있는 걸로 경매를 진행했으니까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경매를 낙찰받은 것 자체를 뭔데 무효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랬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경매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은 정식 건축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이 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는데 건물 등기부등본만 있는데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는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그때 제가 가서 얘기했죠. 담당자한테다가 농지증을 해달라 했더니 건축물 관리장 갖고 오시오 그러더라고. 건축물 관리장 없습니다. 그때 못 해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건물 등기부등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건축물 관리장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집이 지어지면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주시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야지 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죠.
그건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집을 지으면 건축물 관리자 만들어주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야지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는 얘기는 면사무소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퉜던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이 잘못 설정이 돼서 농지증이 필요한데도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데도 필요하다고 설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잘못된 결정이라도 결정을 한 대로 집행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증이 필요한데도 없는 걸로 해서 없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 농지증이 필요 없는데도 필요한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필요한 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169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다음 주서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낙찰받은 걸 가지고 실전 사례 이럴 때는 어떻게 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한 20여 개의 농지증을 실전으로 낙찰받았을 때에 반려한 거, 항소한 거, 행정소송한 거, 그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은 거 이런 종류별로 쭉 있다 보니까 종류별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게끔 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땅이 500평이 있는데 200평을 전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건축물 관리자 있는데 허가를 받았으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만큼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하지 않고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500평의 땅에 200평만 가지고 경매가 나왔는데 200평만 나왔는데 지분으로 200평만 나왔는데 건물이 있는 쪽의 지분이야 없는 쪽의 지분이야 그거 가지고 나왔을 때 그러면 그랬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